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69세 최성규 씨는 젊을 때부터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 먹는 편이었지만 토마토만큼은 이상하게 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향과 식감이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들었고 의사에게서 토마토를 자주 먹으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가 매일 아침 주스와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어주면서 그의 식탁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 주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개선됐다는 의사의 말을 듣자 토마토의 힘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어 매일 식단에 넣으면 좋은 대표 건강식품입니다. 전립선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 토마토 한두 개가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토마토가 왜 전립선과 혈관 건강에 그토록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고 꾸준히 챙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천연 보약과 같은 식품입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붉은색을 내는 이 천연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남성 전립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변형을 억제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자주 먹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203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이코펜과 함께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혈액 속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벽 손상을 막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동맥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이 덕분에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 시니어 시기에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와 체중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체중 관리가 모두 필요한데 토마토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돕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많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여름철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한 알 속에는 전립선암 예방, 혈관 보호, 혈압 안정, 당뇨 관리, 체중 조절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토마토를 매일 맛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지 실생활 적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는 가장 큰 비결은 맛있게, 부담 없이, 꾸준히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려면 조리와 섭취 방법이 간단하고 맛이 좋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주스나 스무디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12개를 껍질째 잘 씻어 잘게 썰고 바나나 반 개나 키위와 함께 갈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토마토 특유의 향을 부드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를 한 스푼 넣으면 단백질과 유익균도 함께 보충됩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오이, 상추, 치커리 등과 섞고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뿌리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라이코펜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저녁에는 가열 조리를 활용하세요.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파스타 소스처럼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일부 손실되니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를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과 섞이며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껍질 속 폴리페놀 성분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먹으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을 뿌려 먹는 습관은 줄이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바질, 오레가노 같은 허브를 곁들이면 풍미가 살아나면서도 혈압 조절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부담 없이 채울 수 있고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워낙 대중적인 식품이다 보니 건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면 훨씬 부담 없이 토마토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토마토는 날로 먹어야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생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열에 약한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가열할수록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즉, 날로 먹는 것도 좋지만 스튜볶음 수프처럼 가열 조리도 충분히 건강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는 과일이라 당분이 많아 당뇨에 해롭다는 말입니다. 사실 토마토의 당 함량은 백지당 23지 수준으로 사과나 포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오히려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씨와 껍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씨와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화가 약한 분이라면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울토마토와 큰 토마토의 영양 차이가 크다는 오해입니다. 크기에 따라 맛과 수분 함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라이코펜, 비타민, 칼륨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취향과 조리법에 따라 골라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여름철 제철에만 먹는 게 좋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 토마토가 당도와 맛이 뛰어나지만 현재는 사계절 내내 좋은 품질의 토마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절보다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면 토마토를 훨씬 자유롭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혼자 먹어도 훌륭하지만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전립선 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음식 궁합을 잘 맞추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궁합은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동맥 경화와 심근경색 예방에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 특히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인지질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고 단백질 공급까지 해줍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은 조리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은 라이코펜의 산화를 막아 몸속에서 오래 작용하게 도와줍니다. 방울토마토와 견과류를 간식으로 함께 먹으면 혈당과 혈관 건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입니다. 토마토에도 비타민C가 있지만 파프리카, 오렌지, 키위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한층 강화됩니다. 아침 스무디에 토마토, 오렌지, 키위를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심혈관 보호에 좋은 음료가 됩니다. 이렇게 음식 궁합을 잘 활용하면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훨씬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분명하지만 섭취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속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나 신장 건강이 민감한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공복에 생토마토를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삶거나 조리해서 산미를 줄이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토마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토마토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토마토 속 단백질이 입술 가려움, 두드러기, 입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토마토에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소금과 함께 먹는 습관을 줄이세요. 토마토에 소금을 뿌리면 맛은 좋아지지만 염분 섭취가 늘어 혈압 조절 효과가 줄어듭니다.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공 토마토 제품을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케첩, 시중 토마토 주스에는 설탕, 나트륨, 방부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생토마토나 직접 만든 주스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의사항만 지켜도 토마토의 장점을 더 안전하게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언제 먹어도 좋지만 전립선 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섭취 시기와 양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공복에 생토마토를 많이 먹기보다 한두 조각 정도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고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토마토 주스나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가열 조리된 토마토 요리가 좋습니다. 토마토 스튜, 달걀 볶음, 파스타 소스처럼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고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간식 시간에는 방울토마토 56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은 하루 권장량의 일부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고 혈당과 칼로리 부담이 적습니다. 운동 후나 외출 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를 곁들여 주세요. 이때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생토마토 기준 중간 크기 12개 약 15만 300지 또는 방울토마토 710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라이코펜 615mg를 섭취할 수 있어 전립선과 혈관 건강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일주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편이 항산화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토마토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기에 매일 한 알의 토마토가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어도 주스, 샐러드, 볶음, 스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가 됩니다. 가열 요리와 올리브유, 브로콜리, 달걀, 견과류 같은 좋은 궁합식품을 곁들이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한 접시를 올리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 조금씩 챙겨보세요. 그 꾸준함이 1년 뒤, 5년 뒤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이 단순한 색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수명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을 보신다면 꼭 토마토 몇 알을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